절대 저녁에 물을 참지 마세요. 참을수록 신장이 망가지고 3년 안에 투석 확률이 2.8배 높아집니다. 투석이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야 합니다. 굵은 바늘 2개가 팔에 꽂힙니다. 피가 몸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기계를 통해 다시 들어옵니다. 여행 못 갑니다. 손주 돌잔치도 못 갑니다. 자식들이 병원에 데려다 주느라 직장도 빠져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의학센터가 10년간 3만 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한국인 60세 이상 10명 중 7명이 이 사실을 모르고 밤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몇 번 깨세요? 2번, 3번, 4번 이상? 3번 이상이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릴까요? 심장검사 정상, 방광검사 정상, 신장검사 정상. 다 정상인데 왜 밤마다 깨어나실까요?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밤마다 고통받고 계시죠? 오늘 그 진짜 이유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5년간 수면의학을 연구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사연입니다. 지금까지 3,000명이 넘는 야간 빈뇨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병원에서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끄지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푹 주무실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검사가 정상인데 왜 밤에 자주 깨는지 진짜 원인. 둘째, 물과 소금과 레몬이 어떻게 밤잠을 살리는지 과학적 원리. 셋째,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는 황금 루틴. 이 3가지만 정확히 아시면 여러분의 밤은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손주 돌잔치에서 손주 안고 춤추고 추고 싶으시죠? 손주 결혼식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고 싶으시죠? 그러시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왜 모든 검사가 정상인데 밤에 자꾸 깨어나는 걸까요? 2년 전 일입니다. 72세 정세훈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표정이 너무 지쳐 보이셨습니다. 매일 밤 최소 4번은 깨어나신다고 했습니다. 새벽 1시, 3시, 4시, 5시. 마치 알람처럼 정확하게 깨어나셨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온종일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정세훈 할아버지는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셨습니다. 신장내과에서 검사 받으셨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비뇨기과에서 방광과 전립선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역시 정상이었습니다. 심장내과에서도 검사 받으셨습니다. 심장도 건강했습니다. 의사들은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세훈 할아버지는 매일 밤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건 뭐였는지 아십니까? 7살 손주가 있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공원 가서 축구해요 하면 피곤해서 소파에 앉아만 계셨답니다. 예전에는 공원에서 같이 뛰어놀았는데 이제는 벤치에서 바라만 보셨습니다. 손주 눈에 실망한 표정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셨답니다. 손주한테 미안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셨습니다. 제가 자세히 생활 습관을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세훈 할아버지는 밤에 화장실 갈까봐 저녁에 물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목이 말라도 꾹 참으셨습니다. 또한 혈압 걱정에 저녁 식사는 거의 간을 안 했습니다. 완전히 싱겁게 드셨습니다. 아내분도 남편 건강을 위해 소금을 최대한 줄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녁에 물 참으세요? 아니면 드시나요? 참으신다고요?
바로 그것이 밤잠을 망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야간 빈용 환자의 10명 중 6명은 방광이나 전립선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답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분 부족으로 혈액이 끊졌다. 둘째, 소금 부족으로 수분이 혈관 발밖으로 새어나갔다. 셋째, 신경이 과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반응한다. 이 세 가지가 진짜 범인입니다.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집안의 수도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관에 물이 충분히 흐르면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녹이 슬고 물때가 끼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꿀처럼요. 끈적해진 혈액은 어떻게 될까요? 작은 혈관을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방광 주변 신경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신경이 영양분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과민해집니다. 마치 고장난 화재 경보기처럼 아주 작은 자극에도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방광의 소변이 100ml만 차도 뇌에 일어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원래는 300에서 400ml 차야 신호가 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소변이 별로 없는데도 자꾸 깨어나신 적 있으세요? 막상 화장실 가보면 소변량이 얼마 안 되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신경이 과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깨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물을 참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녁에 물을 안 마시면 소변도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죠? 들어가는 게 적으니 나오는 것도 적을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한 물통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발표입니다. 저녁에 물을 제한한 그룹이 오히려 야간 배뇨 횟수가 1.3배 더 많았습니다. 물을 안 마셨는데 더 자주 화장실에 갔다는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왜 이런 역설적인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에는 아주 정교한 체액 조절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혈액의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이 농축됩니다.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우리 몸은 이것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끈적한 혈액은 심장과 뇌와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은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혈액을 희석시키기 위해 오히려 더 만들어냅니다. 몸속 수분을 배출해서라도 혈액 농도를 낮추려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진한 설탕모물을 생각해 보세요. 설탕물이 너무 진하면 걸쭉햄이 안 흐릅니다. 막힙니다. 우리 몸은 이걸 막기 위해 물을 더 내보내서라도 농도를 맞추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물을 참으면 참을수록 소변은 더 자주 마려워집니다. 특히 더 누우면 이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누우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70대 김희정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김희정 할머니는 밤에 4번씩 깨셨습니다. 자신의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주변에 말하기도 부끄러우셨다고 합니다. 이웃들한테 나 밤에 잠을 못 자요 라고 말하기 창피하셨던 거죠. 동창회에도 안 나가셨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가면 늙어 보인다고요. 그런데 초음파 검사 결과 신장 모양과 기능은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하루에 물 3잔도 안 드셨다는 겁니다. 김희정 할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물 마시면 화장실 가야 하니까 아예 안 마셔요. 하지만 그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김희정 할머니께 물 섭취량을 조금씩 늘리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정말요? 더 마시라고요?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물을 더 마셨는데 밤에 덜 일어나요. 야간 배뇨 횟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후에는 한두 번으로 더 줄었습니다. 손녀와 놀 때도 예전보다 훨씬 사셔셨습니다. 동창회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싱겁고개 드십니다. 고혈압 예방에 소금이 나쁘다 들으셨죠? 물론 과도한 소금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먹으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연구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이 3g 이하인 분들은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이 1.7배 높았습니다.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라는 겁니다. 놀라지 않으셨나요? 왜 그럴까요? 소금은 혈관 안에 수분을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집안의 정수기를 생각해 보세요. 정수기 안에 물이 머물러 있어야 필요할 때 쓸 수 있죠? 정수기 탱크가 새면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소금은 바로 그 정수기 탱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삼투압 원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다리나 얼굴이 붓습니다. 오후가 되면 양말 자국이 깊이 패이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낮에 다리 붓기 있으세요? 없으세요? 붓기가 있으시면서 밤에 자주 깨신다면 소금 불균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중력 영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낮 동안 조직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옵니다. 갑자기 늘어난 혈액량을 신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과는요?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밤새 2-3번씩 깨어나는 겁니다. 68세 장호영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장호영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정확히 깨어나셨습니다.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요. 10년 동안이요. 장호영 할아버지는 건강에 매우 신경을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해 10년 넘게 무염에 가까운 식단을 유지하셨습니다. 국에 간을 안 하시고 반찬도 거의 맛이 없을 정도로 싱겁게 드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혈중 나트륨 농도가 정상 하한선에 가까웠습니다. 몸은 이미 미네랄이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장호영 할아버지께 식사할 때 소금을 아주 약간만 추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물론 과하게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 5g 정도면 충분합니다. 3주 후 장호영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새벽에 안 깨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계셨습니다. 아내분도 함께 오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밤에 안 깨니까 본인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 왜 밤에 자주 깨는지 진짜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물 부족으로 혈액이 끈적해지면 몸이 오히려 소변을 더 만듭니다. 둘째, 소금 부족으로 수분이 혈관 밖으로 새면 낮에 붓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셋째, 신경이 과민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깨어납니다. 이 3가지가 진짜 원인입니다. 기억하셨죠? 자, 이제 2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물과 소금과 레몬이 밤잠을 살리는지 과학적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몸이 역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럼 물만 마시면 될까요? 아닙니다. 물만 마시면 그 물이 혈관 안에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금방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물을 잡아줄 소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금이 중요해집니다. 소금은 물을 혈관 안에 잡아두는 앵커 역할을 합니다. 배가 항구에 닻을 내리면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소금이 바로 그 닻입니다. 적정량의 소금이 있어야 물이 혈관 안에 머무릅니다. 그럼 물과 소금만 있으면 될까요? 여기에 레몬이 더해지면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혈관안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 발표입니다. CRP 수치가 정상 범위 상한선에 있는 사람들은 야간 빈뇨 오염이 2.7배 높았습니다. CRP가 뭐냐고요? 염증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 불이 난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조용한 만성 염증 밑 미세혈관을 손상시키고 신경을 과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레몬의 비타민C와 구연산이 이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버드대학교 영양학과 연구입니다. 레몬 섭취가 많은 그룹은 혈관 염증 지표가 23% 낮았습니다. 레몬이 혈관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레몬에는 또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줍니다. 소금을 넣으면 나트륨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레몬의 칼륨이 더해지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체내 삼투압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에 소금만 넣는 것보다 레몬까지 넣으면 효과가 3배가 됩니다. 혈관이 이완되고 염증이 줄고 삼투압이 안정됩니다. 왜 따뜻한 물이어야 할까요?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물을 마시면 위와 장의 혈관이 움츠러듭니다. 순환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완 효과와 정반대죠. 따뜻한 물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부교감 신경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 휴식 신경입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신경이에요. 따뜻한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 몸이 이제 쉴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따뜻한 온천에 들어갔을 때 편하다 하는 그 느낌 아시죠? 그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 겁니다. 65세 박정수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누우면 이유 없이 불안하셨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잠이 잘 안 오셨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2-3시간마다 깨어나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율신경 검사를 해보니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몸이 항상 긴장 상태라는 뜻입니다. 마치 24시간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요. 휴식 모드로 잘 전환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박정수 할아버지께 잠들기 전 따뜻한 소금 레몬물을 권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긴장을 풀어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3주 후 박정수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선생님, 잠자리에 누우면 예전처럼 두근거리지 않아요. 밤에도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요. 오래간만에 꿈도 꿨어요. 60대 박미아 할머니의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아 할머니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셨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딱딱해지면서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하룻밤에 3-4번은 깨셨습니다. 손발도 늘 차가우셨습니다. 겨울에는 전기장판은 틀어도 발이 시렸습니다. 저는 박미아 할머니께 따뜻한 소금 레몬물을 권했습니다.
레몬의 칼륨이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따뜻한 물이 순환을 도와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미아 할머니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다리에 쥐가 안 나요. 손발도 따뜻해졌어요. 밤에 2번 정도만 깨요. 2주 후에는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는 날도 생겼습니다. 양말 없이도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다리에 쥐가 나시나요? 손발이 차가우세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미세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소금 레몬물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물과 소금과 레몬이 밤잠을 살리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물은 혈액을 묽게 해서 역반응을 막습니다. 소금은 물을 혈관 안에 잡아둡니다. 레몬은 염증을 줄이고 칼륨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따뜻한 물은 휴식신경을 활성화시켜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4가지가 합쳐져서 밤잠을 살리는 겁니다. 자, 이제 3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만들고 마시는지 황금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따뜻한 물 1컵. 둘째, 소금 1꼬집. 셋째, 레몬 1조각.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비싼 것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돈 1푼원 안 듭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시는 시간입니다. 잠들기 딱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왜 1시간 전일까요? 물과 소금과 미네랄이 흡수되어 온몸에 퍼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너무 늦게 마시면 안 됩니다. 바로 눕기지 직전에 마시면 몸이 수분을 조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들기 딱 1시간 전, 이것 꼭 기억하세요. 둘째, 물의 온도입니다. 반드시 따뜻해야 안 되고 너무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좋습니다. 마시면 몸이 이완되는 느낌이 드는 온도요. 추운 겨울날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을 때 느껴지는 그 기분 좋은 온기. 그 정도면 됩니다. 셋째, 소금의 양입니다. 이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혈압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심장에 안 좋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양은 아주 적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은 정도. 티스푼 반도 안 됩니다. 1g도 안 됩니다. 혀끝이 되면 짠맛이 거의 안 느껴지거나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짭짤한 맛이 나면 너무 많이 넣은 겁니다. 이 정도 양은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넷째, 레몬입니다. 아주 얇게 썬 1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두께 3에서 5mm 정도요. 따뜻한 물에 띄우면 레몬 껍질에서 에센셜 오일이 퍼지면서 은은한 향이 납니다. 이 향기가 뇌를 이완시켜줍니다. 레몬이 없으면 레몬즙 반 티스푼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마시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벌컥벌컥 원샷 하시면 안 됩니다. 5분에서 10분에 걸쳐 조금씩 마시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마시세요. 가능하면 조용한 곳에서요. TV를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으세요. 이 시간을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처럼 생각하세요. 자, 황금 루틴 정리합니다. 딱 3단계입니다. 첫째, 잠들기 1시간 전에 시작한다. 둘째, 따뜻한 물 1컵에 소금 1꼬집 넣는다. 셋째, 레몬 1조각 띄우고 천천히 마신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75세 한정은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한정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머리가 무겁고 눈이 따끔거렸습니다. 밤새 제대로 못 주무셔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룻밤에 4번씩 깨셨습니다. 손주가 둘 있으셨는데 5살 손녀와 3살 손자였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피곤해서 벤치엠에서 벤치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왜 안 놀아줘요? 하면 마음이 찢어지셨다고 합니다. 제가 한정은 할아버지께 따뜻한 소금 레몬물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물을 마시면 더 자주 깨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원리를 알려드렸습니다. 한정은 할아버지는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눈도 안 따끔거려요. 오래간만에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첫 주에 4번에서 3번으로 줄었습니다. 2주 차에는 2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차에는 한두 번으로 줄었고 어떤 날은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주무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한정은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손주랑 공원에서 뛰어놀았어요. 손녀가 할아버지 업어줘요 하면 예전에는 피곤해서 못했는데 이제는 업어주고 뛰어다녀요. 손자도 어깨에 태워주고요. 손주가 할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좋아요? 하더라고요. 한정은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여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조각. 이 3가지가 손주 업어주고 뛰어다니는 할아버지를 만들었습니다. 주의할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투석을 하고 계신 분은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신부전이 있으시거나 수분 제한이 필요한 분들도 의사와 상의하세요. 하지만 대원아의 펫코드 평범한 분들에게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밤에 자주 깨는 것은 방광 문제가 아니라 수분과 소금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둘째, 물을 참으면 참을수록 혀누렉이 농축되어 오히려 더 자주 깨게 됩니다. 셋째, 싱겁게만 먹으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 붓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넷째, 레몬은 염증을 줄이고 칼륨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다섯째,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조각.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방법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주 돌잔치 때 뒷방에서 피곤하다고 누워 계실 건가요? 아니면 손주 안고 춤추실 건가요? 손주 결혼식에 휠체어 타고 가실 건가요? 아니면 양복 딱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실 건가요? 자식들에게 밤마다 잠 못 잔다고 걱정 끼쳐드릴 건가요? 아니면 나는 푹 잔다, 걱정 마라 하실 건가요? 그 차이는 오늘 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조각.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건강 못 챙겼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녔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분 중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카톡으로 보내드리세요. 여러분이 보낸 영상 하나가 소중한 분의 밤잠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시고 어떻게 달라지셨는지도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상쾌한 아침을 저 김사연이 언제나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